오늘부터는 이제 동물과 에너지 부분입니다. 동물과 에너지에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런 거 배우는 건데요. 여러 가지 기관계에 대해서 또 배웁니다. 일단은 소화기관에는 이제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면 이제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갑니다. 위에 있다가 작은 창자, 큰 창자를 거치면서 분해되고 흡수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는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요. 순환기관은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순환시키고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하면 이제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거쳐서 다시 그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순환하는 동안에 영양소, 산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등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고요. 자, 일단 영양소, 이제 소화기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저는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자, 영양소에 3대 영양소라고 하는 주 영양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부영양소가 있어요. 부영양소. 근데 주 영양소의 역할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주 영양소,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요런 거는 먹으면은 우리가 힘이 나요. 뭔가 활동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3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는, 주로라는 말 중요합니다. 이 세 개 중에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1g당 4kcal의 열량을 냅니다. 외울 게 많죠. 생명 부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외울 게 많아요. 1g당 4kcal의 열량을 내요. 보통 뭐 이제 칼로리 계산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몇 칼로리가 더 밥 한 공기 한 150kcal 뭐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열량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만큼은 먹어줘야 되는데 어,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밥이야, 밥. 밥, 감자, 빵, 국수 이런 거는 탄수화물이고 너무 많이 먹잖아,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지방으로 바꾸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밥 많이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지방 형태로 찌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밥, 감자, 빵, 국수 이게 탄수화물이다 아셔야 되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가 더 포함이 돼요. 질소. 여긴 질소가 없죠? CHO인데 여기 CHON까지 1g당 4kcal의 열량을 낸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라고. 20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근육과 머리카락,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 주요라는 말도 중요해요.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효소, 호르몬, 이거의 주성분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 다음에 이런 효소나 호르몬이 해주는 일이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는 이제 살코기, 생선, 달걀, 콩 이런 게 있고 세포 수가 크게 증가하는 성장기에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키가 뭐 부쩍 자라고 이럴 때 특히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원소가. 질소가 없죠, 이거는. 1g당 9kcal의 열량을 내며 에너지원이긴 한데 몸의 구성 성분도 되고 1g당 내는 열량이 많아 에너지 저장하는 데 효과적이고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주로 피부 아래 피하 지방이라고 하죠. 피하 지방. 그다음에 내장 지방, 내장에 저장되고 지방이 적당히 있어야지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이 너무 없으면 체온 유지가 안 되고요. 체온 유지를 돕는다. 식품에는 버터나 식용유나 땅콩,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삼겹살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런 데도 지방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살코기, 달걀, 콩에 많고 탄수화물은 밥, 감자, 옥수수 등에 많고요. 네, 요거는 이제 3대 영양소는 아니고 여기까지 3대 영양소고 나머지는 이제 부영양소가 돼요. 그 다음에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대 영양소는 에너지원이야. 근데 이건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밥이랑 뭐 이렇게 고기랑 같이 먹으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먼저 써요.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단백질이나 지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밥 굶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살이 빠지는데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분해해서 쓰는 겁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그다음에 이제 부영양소는 이거 바이타민 많이 먹는다라고 배가 부르거나 이러지 않아요. 에너지가 나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거 뭐 비타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적당량만 먹으면 돼. 적은 양으로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근데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물론 근데 뭐 비타민 특히 C 이런 게 부족하면 뭐 괴혈병이라고 걸려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선원들이 배 타고 오랜 기간 이제 나가 있는 선원들이 뭐 다른 거는 뭐 물고기 잡아먹고 이러면 단백질 이런 거 섭취할 수가 있는데 비타민 C 이런 거를 섭취가 잘 안 돼요, 선원들이.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안 먹고 있잖아. 야채 이런 거 못 먹잖아. 그러면 이제 병이 걸려요. 그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시름시름 앓던 사람을 그 어떤 지역 원주민이 즙을 짜가지고 먹여요. 그랬더니 살아났대. 이제 그런 게 이제 레몬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 근데 비타민 중에 물에 잘 녹는 애가 있어요. 수용성이다라는 말은 물에 잘 녹는다 이런 소리고 B랑 C는 물에 잘 녹습니다. 비타민 B, C는 보통 비타민 C 음료로 마시죠. 그 물에 녹여가지고 마시는 거고요. 지용성, 물에 안 녹고 뭐 기름에 녹는다 이런 뜻인데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가 있어요. 바이타민은 과일, 채소 등에 많다. 무기 없는 뼈와 이빨 말하는 거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또 조절하고 바이타민과 마찬가지로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나트륨이나 뭐 나트륨 이온, 뭐 칼륨 이온 이런 것들 먹는 거거든요. 칼슘 이온. 주로 이온으로 먹는 건데 하여튼 나트륨, 칼륨, 칼슘, 철, 아이오딘 이런 것들은 무기염료이고 멸치, 우유, 해조류, 버섯 뭐 이런 데 많습니다. 무기염료가. 이런 거는 이제 생리작용 조절하는 데 중요한 성분입니다. 몸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물은 이제 사실 영양소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물이에요. 사람 몸의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구성 성분 중 가장 많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제일 많고요. 영양소와 노폐물 등을 운반하거나 이제 혈액이 주성분이 되는 거죠. 혈액의 주성분이 됩니다. 물질을 녹여 생리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하며 비열이 커서 비열은 이제 뭐 그람당 이제 1g당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건데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변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은 체온이 잘 안 변합니다. 그 체온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물의 역할이고요. 물의 역할은
뭐 여러 가지 영양분 이런 거 날라주는 역할도 하고 몸의 구성 성분도 되고 체온 조절에도 관여하고 있다. 알고 있으셔야 하고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내는 게 영양소 검출인데요. 영양소 검출할 때는 이런 시약하고 어떤 시약하고 섞었을 때 색깔 변화로 검출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 외워야 됩니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떨어뜨리면 청람색으로 바뀌어. 실제로 실험하면 약간 검은색에 가깝거든요. 근데 약간 푸른빛이 돌아. 그래서 이런 걸 청람색이라고 해. 그래서 녹말이 있으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떨어뜨렸을 때 얘가 약간 갈색이잖아요. 얘는 갈색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청람색으로 바뀐다. 그러면 녹말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포도당은 근데 녹말과 포도당 둘 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가 녹말이고 단당류가 포도당인데 여튼 둘 다 탄수화물이에요.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걸 떨어뜨려. 여기 약간 푸른색이잖아. 뭘 하기 전에는. 이 다음에 가열을 해. 그럼 색깔이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포도당 용액이 있으면 베네딕트 반응을 해요. 베네딕트 용액 떨어뜨리고 가열해. 그러면 황적색으로 바뀐다. 뭐 가열하는 이유는 반응 속도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도당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포도당만 되는 건 아니고 포도당이랑 엿당도 돼요. 엿당. 가로치고 엿당 쓰세요. 엿당. 포도당과 엿당은 베네딕트 반응을 하면 황적색으로 바뀐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런 지시약 같은 시약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가열. 이거는 반응 속도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응 속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단백질이 있는지는 뷰렛 반응이라는 걸 하면 돼요. 뷰렛 용액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면은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뷰렛 용액이라고 문제 주어질 때도 있고 요렇게 따로 말할 때도 있어요. 5%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수산화나트륨이구나 미안.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 이거에 써서 요거를 섞어서 만든 용액을 뷰렛 용액이라고 해. 근데 아무튼 얘가 원래 좀 파란색이야. 구리가 물에 녹아있으면 파란색이거든요. 약간 파란색이었던 애가 보라색으로 바뀌면 아 단백질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지방이 있으면은 수단3 반응이라는 걸 합니다. 수단3 용액은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잘 녹아 선홍색을 나타낸다.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지방이 이제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선홍색으로.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요 색깔이잖아요. 잘 봐봐. 원래 여기 색깔, 요 색깔 되는 게 뭔가 티가 나나 싶긴 한데 지방이 아닌 용액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색깔이 안 나와요. 원래 잘 녹지가 않으니까. 이 용액 자체가 그 물질에 잘 안 녹아서 이 색깔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홍색, 수단3 용액이 선홍색으로 바뀌면 아 지방이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 이것도 다 외워야 되는 거여가지고 자, 3대 영양소 중 무엇은 주 에너지원이다. 주자가 붙는 거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입니다. 무엇은 1g당 가장 많은 열량을 내며 지방이죠. 지방. 9kcal. 무엇은 효소의 주성분이다. 단백질이 효소의 주성분입니다. 부영양소 중 무엇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다. 물이에요. 물이 제일 많고요. 무엇은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뼈와 이를 구성한다. 이 등을 구성한다. 녹말 용액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으면 청람색으로 바뀐다. 청람색. 그 포도당 용액에 베네딕트 반응.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을 하면 황적색으로 변한다. 수단3 용액이 선홍색으로 바뀌면은 지방이 있다. 이걸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소화계 구조와 기능 살펴보기 전에
왜 이렇게 엄청 많아요, 여기. 일단 요거 보겠습니다. 56쪽. 자, 증류수는 그냥 물만 있는 거예요. 밥물은 밥을 녹인 물 뭐 이런 건데, 밥물은 일단 탄수화물 있는 겁니다. 탄수화물. 녹말 있는 겁니다. 녹말. 탄수화물 중에 녹말 있는 겁니다. 양파즙은 포도당이 있고,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이 많고, 식용유에는 지방 성분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실험이죠. 예, 베네딕트 반응을 해서 가열을 해. 그러면 누가 황적색에 바뀌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양파즙이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다 해본 거네요. 자, 봐봐. 이 양파즙에 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색깔이 황적색으로. 그러면은 양파즙에는 포도당이 있다. 이런 게 검출이 되는 거고. 수단3 용액과 좀 이게 좀 실험 실제로 해보면 좀 다르긴 해.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밝은 선홍색이 띄는 거는 지방이 있는 거, 식용유. 그다음에 뷰렛 반응해가지고 보라색으로 바뀐 게 단백질. 그다음에 청람색으로 바뀐 거 하나 있죠, 꺼무튀튀하게. 그러면 녹말이 있는 거다, 녹말. 됐을까요? 탐구하기 문제 한번 1번, 2번 해보시고. 또 보셨죠? 뷰렛 용액 넣었을 때 보라색이 되면은 단백질이 있는 것이고, 베네딕트 용액에 넣고 뜨거운 물에 담그면 이제 가열하는 거죠. 근데 그건 반응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 맞고요. 영양소 검출 반응으로 음식물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이타민이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의 모든 영양소를 다 확인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검출하는 반응인데 아이오딘 반응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녹말은 없는 거고, 녹말 없는 거고요. 베네딕트 반응 일어났어. 포도당 있는 거고. 그다음에 뷰렛 반응 일어났죠. 단백질 있는 거고. 수단3도 됐어요. 그러면은 지방도 있어. 그래서 우유에 많은 성분들이 같이 있어. 근데 우유가 되게 좋은 뭐 식품이죠. 당연히 그러겠지. 이제 소젖이니까 또 자기 뭐 송아지 잘 기르려고 그런 이제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우유가 옛날에는 되게 무슨 보약이었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젖소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았을 때는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보약이었대요. 우유. 그다음에 치매 소화작용 탐구하기는 좀 이따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일단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4번. 다 풀어보셨죠? 자, 영양소의 작용으로 오른 거,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고, 에너지원도 되고, 생리작용을 조절해서 몸의 기능 유지하도록 한다. 이거 다 맞는 설명이네요. 영양소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설탕과 녹말은 탄수화물에 속해.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아까 있었나요? 탄수화물에는, 음, 어, 원래 봐봐 잠깐 보세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두 개 붙어 있으면 엿당이라고 하는 애고 포도당이 엄청 많이 붙어 있으면 녹말이에요. 그래서 녹말, 엿당, 포도당 그다음에 이 이당류 중에 설탕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는 설탕, 녹말, 엿당,
포도당 이런 거 합치면은 다 탄수화물이야. 이거 탄수화물이야. 맞고요. 설탕 여기 더 쓸게요. 포도당, 설탕, 뭐 젖당, 과당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는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근데 이게 그 3대 영양소 중에는 단백질인데 물도 영양소로 치는 거예요. 물도. 물이야. 물도 부영양소로 치는 거야. 우리 몸을 구성하니까. 바이타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가 이야기만 맞네요. 1번 답이고. 자, 1g당 9kcal 열량을 내며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소화할 때 배우는데 지방산과 글리세롤 결합해서 지방이 되어 있습니다. 간은 지방이고 물질을 운반하고 체온 유지에 관여하지만 에너지원은 아니다. 물이죠, 물.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형성되며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단백질입니다. 다음에 영양소 검출 반응인데 뷰렌용액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단백질 있다라는 소리고 베네딕트 반응은 원래 푸른색이야. 근데 푸른색인 건 반응 안 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포도당은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당 없다. 수단쓰리용액 선홍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지방이 있다라는 거. 다음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반응을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건. 안 했으니까 녹말 없다라는 거예요. 단백질과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2번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소화는 아직 안 했으니까 일단 영양소에 관해서만 했고 실력 강화 문제에서 1번, 2번 풀 수 있긴 하거든요. 실력 강화 문제 1번, 2번 풀어볼게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야. 근데 에너지원으로 요 세 개는 에너지원 사용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3대 영양소, 주 영양소고, 요건 이제 부영양소일 텐데,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거 아닌 거는 이제 바이타민이고, 그다음에 부영양소이면서 몸을 구성하는 거는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뼈나 뭐 이런 거 구성하는 거거든요. 칼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 생리작용 조절까지 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효소나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방이 생리작용 조절하지는 않고요. 지방은 에너지원과 몸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지방, 단백질, 무기염류, 바이타민 요 4번 고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물에 녹지 않으며 저장 에너지원이다. 지방이 물에 녹지 않아요. 지방. 항체 주성분이다. 어렵네. 이건 단백질입니다. 근데 탄수화물이 써져 있으니까 이거 단백질이라는 걸 유추할 수는 있죠. 항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체. 병원균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무력화시키는 게 있는데 항체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지만 부족 시 결핍증이 나타난다. 바이타민 말하는 거고 몸을 구성하고 체내에 합성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건 물이죠. 물은 하는 역할이 뭐 체온 변화를 적게 하고 그다음에 물질의 이동을 돕고 이런 거죠. 물체하는 거. 이거 모르겠을 수도 있겠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되어 있어요.
1g당 내는 열량은 지방이 더 많으니까 지방이 9고 9kcal, 얘는 4kcal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지금 B가 더 적다. C는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 조절한다. 바이타민 그런 거 하는 거 맞고요. 바이타민 부족하면 여러 가지 부족 결핍증이 생깁니다. A, B, D는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탄수화물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고요. 바이타민은 뭐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긴 해. 그거 이제 물은 근데 아니죠, 물은. 이해하시죠? 물은 H2O니까. 이것도 유기물이기 때문에 얘도 탄소, 수소, 산소 말고 다른 거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얘가 안 되죠. 그래서 3번, 4번 일단 고르시면 되고 인체 구성 성분 중 양이 가장 많다. 이거 물에 해당하는 설명인 거 맞죠? 이해하시죠? 물에 해당하는 설명 맞습니다. 여기까지 했다가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네. 56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일단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8쪽 외울 게 엄청 많아요. 이제 소화는 이게 음식물을 우리가 먹으면 음식물 자체가 되게 사실은 큰데 내가 이거를 뭐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도 요렇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작아져도 사실 나중에 이제 소장이나 이런 데 지날 때 이 세포막을 통과를 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커다란 상태에서는 이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 이빨로 잘근잘근 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작게 쪼개야 돼. 그러니까 분자 단위로 쪼개야 돼. 분자 단위. 그래서 소화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 소화입니다. 만약에 통과를 못해, 세포막 통과를 못해, 그럼 다 대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껏 먹었는데, 돈 주고 사서 먹었는데, 그냥 다 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녹말, 단백질, 지방, 이런 게 엄청 크거든요. 예. 그런 애들을 소화를 통해서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물이나 이런 건 소화할 필요는 없어요. 물은 그냥 이제 흡수가 되고, 바이타민도 마찬가지고, 무기염류나 포도당, 이런 거는 크기가 원래부터 작아. 이거는 소화 과정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3대 영양소는 소화가 필요합니다. 소화할 때, 소화 효소라는 게 꼭 필요해요. 소화 효소는 탄수화물이 원래 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건데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끊어야 돼. 근데 이게 화학적으로 끊어야 돼. 화학적으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끊어야 돼. 요런 걸 해주는 애들이 소화 효소입니다. 예. 분해할 수 있는 크기로 잘라주는 애가 소화 효소입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효소가 있고 단백질을 이제 아미노산으로 끊는 소화 효소가 있고 지방은 원래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애거든요. 그거를 끊어주는 소화 효소가 따로 있어요. 각각의 효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가 이제 주로 해준다 이런 역할을. 이 끊어주는 역할은 소화 효소가 해줍니다. 그래서 소화에 작용되는 기관이 이렇게 많아요. 입도 있고 식도, 위, 소장, 대장, 그 다음에 쓸개, 간, 침샘, 이자, 항문 이게 다 소화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영양소가 안 들어오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죽으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이렇게 많은 게 합쳐져서 소화를 해. 그래서 소화계는 기관들의 모임인데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이 소화계입니다. 소화기관에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데가 있고 지나가지 않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다 소화기관에 해당해요. 초등학교 때는 요거만 소화기관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거든.
그렇지 않고 이런 애들도 소화기관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소화관이라고 부르죠. 소화관.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다 항문까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건 소화관이라고 부르고 침샘, 이자, 간, 쓸개 이런 거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소화샘에 해당해. 소화 효소 만들어내는 소화샘에 해당합니다. 침샘에는 침이 분비가 되는데 침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고요. 간에서는 쓸개즙을 만들고 쓸개는 쓸개즙을 저장을 하고 분비하는 거고 이자는 이자액을 생성 분비하는데 이자액에는 또 소화효소가 세 종류가 있고요. 항문은 이제 소화관에 해당하고 항문은 소화관에 해당해요. 입은 녹말 소화시키는 장소고 식도는 음식물 통과하는 거고요. 위에는 위액 분비가 돼서 단백질 소화가 일어나고 작은 창자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소화되고 그 다음에 흡수까지 일어나고 나중에 큰 창자를 지나는 동안에는 수분의 흡수만 일어납니다. 다시 할 건데 이제 좀 개요를 좀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소화관에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까지 소화관이고 소화액의 침이 입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요. 위액이 위에서 이자액과 쓸개즙은 작은 창자로 이제 분비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시 보면 입에서는 처음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나와요. 그 침에 아밀레이스가 있어. 그 침이 그냥 물 같지는 않잖아요. 뭔가 걸쭉한 뭐가 있잖아요. 그 안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근데 아밀레이스는 하는 역할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합니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한다. 녹말은 다당류라고 얘기해요. 다당류 써놓으세요. 다당류. 당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고 엿당은 이당류라고 해요. 당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씩으로 끊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당류로 끊는 거예요. 그리고 씹는 것도 하죠. 이렇게 씹는 거는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데 씹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잘게 부서지고 음식물이 침이랑 계속 잘 섞이도록 해주는 게 이제 씹는 작용이야.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계속 씹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오물오물 하다가 그냥 꿀떡 삼키죠. 네. 근데 열심히 씹잖아? 그러면은 밥이 나중에 단맛이 나요, 단맛이 나. 왜냐면 엿당으로 바뀌어. 이게 엿당이 엿에 들어있는 당이야. 그래서 단맛이 납니다. 밥을 오랫동안 씹고 있잖아요? 그럼 단맛이 나, 밥에. 근데 그때까지 씹는 사람 별로 없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50쪽에 잠깐 보면 그러니까 녹말이 들어왔어. 그래서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에서 다 분해된 게 아니라 요런 애는 그대로 붙어 있죠. 요런 애는. 그쵸? 보여요? 요런 애는 그대로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분해를 해. 그 다음에 얘가 소장에 갔을 때 다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한 번 더 엿당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입에서 전부 다 엿당으로 바꾸는 건 아니야. 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식도로 내려오면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오면 위에는 좀 오랫동안 머물거든요. 위에 좀 오랫동안 머무는데 이때 강한 산성 물질인 염산이 분비가 돼. 염산이 위산이라고도 하고 위산. 얘가 왜 분비가 되냐면 얘가 음식물 속에 있는 세균을 죽여요. 세균도 같이 먹어요. 우리가 먹다 보면 세균도 같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염산은 소화에 작용하는 건 아니고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화액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펩신이 소화 효소예요. 이 효소는 뭐 하는 애냐면 단백질을 중간 산물까지 분해를 시킵니다. 근데 단백질 소화 효소가 펩신이야.
근데 염산의 도움을 좀 받기는 해요. 염산이 있어야지 그 소화작용이 잘 일어나는데, 하여튼 염산은 소화효소는 아닙니다. 펩신이 소화효소야. 그러면 단백질은 원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쭉 결합되어 있는데, 봐봐, 여기 다 끊는 게 아니라 그냥 뚝뚝 끊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뚝뚝. 네. 중간 산물, 단백질 중간 산물까지 끊어, 펩신이. 그리고 여기 모여 있다가 나중에 여기로 이제 넘어옵니다. 12지장부터는 소장인데, 소장의 맨 앞부분을 12지장이라고 불러. 아무튼 여기로 넘어옵니다. 그럼 이제 작은 창자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넘어오는 12지장 부분에 이자라는 게 달렸어요. 이자. 그 다음에 쓸개도 달려있어요. 쓸개. 그 다음에 간도 있긴 해. 그래서 작은 창자로 넘어왔을 때 쓸개즙이랑 이자액이 나와요. 근데 이자액에는 3대 영양소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어요. 모두 들어있습니다. 3대 영양소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자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이렇게 3개.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아밀레이스는 아까 입에서도 나왔는데 입에서 전부 다 분해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의해서 한 번 더 분해합니다.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합니다. 이자액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는 위에서 펩신이 역할을 했는데 트립신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면은 얘를 한 번 더 쪼개. 그러니까 얘가 중간 산물까지 했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트립신은 위에서 그러는 거 위. 이건 펩신이 위죠. 트립신은 소장에서 작은 창자에서 그러는 거야. 얘가 한 번 더 이렇게 뚝뚝 끊어요. 이렇게 트립신이. 그래서 트립신도 전부 다 아미노산까지 분해한 건 아니고 단백질 중간 산물까지 또 분해를 합니다. 근데 라이페이스는 한 방에 끝내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합니다. 지방이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지방산이 요 밑에 있는 게 지방산인데 지방산을 이렇게 뚝뚝 끊고 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는 글리세롤을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요걸로 분해를 합니다. 라이페이스가. 근데 지방은 이걸로 분해가 끝이야. 한 방으로. 근데 이제 녹말은 아밀레이스 나오고 입에서 나오고 작은 창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소장에서 또 한 번 분해돼야 돼요.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펩신, 이자에게 트립신, 그 다음에 소장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 요소 또 이게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 쓸개즙에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이거는 소화 효소는 없고 소화액이라고는 불러. 소화액이라고 부르는데 소화 효소는 없어요. 소화 효소는 없어요. 소화 효소 없다. 근데 얘가 뭐 하려고 나오냐면 지방을 잘게 쪼개요. 이 쪼갠다라는 말이 지방을 분해한다라는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큰 기름방울을 쓸개즙이 이렇게 작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자액과 잘 섞여가지고 표면적이 넓어지면 이제 얘가 쓸개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라이페이스가 빠르게 분해할 수 있게 하거든요. 쓸개즙의 역할은 어, 지방을 이렇게 작은 기름방울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소화가 더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지 소화 효소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쓸개즙에서 적어놓으세요.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이 돼. 쓸개즙을 간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쓸개에 저장하는 거. 쓸개에 저장. 간에서 만들고 쓸개에 저장하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더 이해를 해보면 탄수화물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녹말 형태로 다당류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자에게 아밀레이스에서 엿당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작은 창자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를 말테이스라고 불러. 근데 원래 말테이스라고 부르면 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요렇게 그냥 말해요. 탄수화물 소화 효소다 이렇게. 중학교 때는.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엿당을 포도당까지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최종 산물이에요, 얘가 이제 최종 산물이 돼서 얘를 흡수를 하는 거죠. 자, 이자에게 트립신이 중간 산물까지 분해한 다음에 얘도 작은 창자에서 나오는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냥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불러요. 단백질 소화 효소 이렇게 불러. 그러면 얘가 마지막으로 끊어서 아미노산까지 만들게 됩니다. 근데 지방은 쓸개즙이 유화시킨다. 작은 알갱이로 이렇게 나눠지게 한다. 이런 게 유화라고 부릅니다. 지방 덩어리를 유화시킨 다음에 이자에게 있는 라이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소화 효소예요. 얘는 소화 효소가 아니야, 이거는. 자꾸 문제 나와요. 이게 소화 효소가,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에요. 얘는 소화 효소인데,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를 합니다. 여기가 최종 산물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흡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녹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입에서 아밀레이스에서 일부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위에서는 별일이 없고 얘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창자로 넘어와서 이자에게랑 반응을 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나중에 작은 창자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탄수화물 소화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까지 최종 분해가 되고요. 단백질은 여기는 이제 입이나 위는 통과하는 거고 아니죠. 입이나 식도는 통과하는 거고 위에서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중간산물까지 작은 창자로 내려와서는 이자에게 있는 트립신이 트립신이 이자에게 있는 트립신이 중간산물까지 그 다음에 작은 창자에서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가 또 나와요. 그래서 걔가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하는 거고 지방은 쭉 내려온 다음에 쓸개즙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나뉘어지는 거를 지방의 유화라고 부릅니다. 지방의 유화됐다. 그 다음에 이자에게 들어있는 라이페이스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 소화가 되고 나서 작은 창자를 통과하는 동안에 흡수가 돼요. 근데 작은 창자가 한 7m나 돼, 7m. 키가 뭐 170밖에 안 되는데 170 얼마인데 그 안에 작은 창자가 7m가 막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주름이 또 져 있어요. 이렇게 주름이. 주름이 지는 건 표면적에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주름만 진 게 아니라 또 요거를 잘 보면은 하나하나 융털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융털이라는 게. 그래서 요런 거는 전부 다 흡수가 잘 되게끔 표면적을 증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주름도 많고 융털도 있는 거는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융털 하나씩 보면 봐봐 요걸 본 게 아니고 이 융털 하나를 요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요거 하나를 보면은 어, 겉에는 모세혈관이 있고 안에는 암죽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암죽관은 기름 성분인 애들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암죽관에서. 암죽관에서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애들을 암죽관에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이런 수용성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융털을 통해 융털에 이제 암죽관을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가 됩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이런 애 수용성인 애들 이런 거는 모세혈관 혈관에는 원래 혈액이 흐르잖아. 혈액은 이제 그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애들을 운반할 수가 있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들은 암죽관으로 이동하는데 암죽관은 그래도 뭐 림프액이라고 해서 약간 지방 성분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걔네들은 날라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좀 심화 내용이긴 한데 흡수한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애들은 간을 거쳐서 가요. 심장으로. 왜 그러냐면 간에 가서 포도당 이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 포도당 이런 게. 여기 가서 포도당을 저장을 해. 간에다가. 처음에. 근데 요 림프관이랑 연결된 건 간을 거쳐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꼭 간을 거쳐가는 것 같지만 그냥 간 뒤쪽으로 연결되는 걸로 가는 거야. 이거 이해하실까? 이 간을 거쳐가는 건 아니야.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에서 흡수가 되고 간문맥, 간, 정맥, 심장, 온몸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에서 흡수가 돼서 림프관, 그 다음에 정맥, 심장, 온몸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녹말은 침과 이자액에 들어있는 이 소화효소를 외워야 돼서 아밀레이스에 의해 엿당으로 분해된 뒤 작은 창자에서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가 됩니다.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위액에 들어있는 모모와 헵신과 이자액에 들어있는 트립신에 의해 중간산물로 분해된 뒤 작은 창자에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까지 최종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융털의 암주관이라고 써요. 암주관. 융털의 암주관으로 흡수가 된다. 되셨을까요? 자, 소화계를 알아봤어요. 소화계. 내용 엄청 많죠? 처음 보면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번 또 할 테니까. 그래도 이제 먼저 해놓는 게 좀 낫긴 해, 아무래도. 자, 치매 소화작용 탐구하기. 녹말과 증류수에는 소화 효소가 없어. 치매는 아밀레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원래 우리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진행되니까 우리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에 담가 놔.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담가 놨네요. 그러면 여기 있던 녹말들이 침에 의해서 분해가 될 거예요, 엿당으로. 그럼 이 B 같은 경우에 녹말이 다 분해가 되니까 얘 아이오딘 반응을 안 하고 얘는 효소가 없어서 분해가 안 됐으니까 녹말이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아이오딘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얘가 청람색으로 바뀌어요. 청람색. 그 다음에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이나 아니면 엿당도 검출하는 거예요. 포도당이나 엿당도 검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시험관에는 별 반응이 없을 거고요. 왜냐면 이제 녹말 그대로 있을 테니까, 녹말인 상태로 있으니까. 여기는 엿당이 생겼죠, 엿당. 엿당도 베네딕트 반응합니다. 그래서 황적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결과가 과정 2에서 청람색으로 바뀌는 거는 A, 과정 3에서 B만 황적색으로 바뀔 겁니다. 자, 요거 1, 2번 한번 풀어보시고 A와 B는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래 뭐 대조본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있어야 돼요. 침을 넣은 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 비교하기 위한 게 맞고 그 다음에 1에서 시험관을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결과가 빨리 확인된다는 아닌데 이게 한 36.5도 정도로 체온이랑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소화효소가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가지고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온도는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체온이랑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E에서 아이오딘 반응은 A 용액에서 나타난다. A는 녹말이 그대로 있으니까 아이오딘 반응하는 거고요. 침 속의 소화효소에 의해 녹말이 분해되어 당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요때 당은 엿당이긴 해. 당이라고 해도 돼. 이거 맞는 이야기. 자, 근데 선생님이 약간 힌트를 준 건데 이제 끓인 거는 이제 물에 넣고 뭐 끓일 텐데 이거 거의 얘는 소화 요소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화 작용을 못 합니다. 36.5도 정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침 속에 들어있는 녹말 소화 요소의 이름은 아밀레이스. 이거는 뭐 외우셔야 되고, 아밀레이스. 뭐 아밀라제라고 하죠. 아밀라제. 옛날에는 아밀라제라고 했는데, B와 C로 비교할 수 있는 소화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도죠, 온도. 뭐 설명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이제 답만 쓰면 되는데 온도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너무 뭐 찬 음식 많이 먹잖아. 그럼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 왜냐하면 그 소화 효소가 작용을 못 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소화에 대해서 해봤고요. 개념 확인 문제 5번에서 14번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5번에서 14번. 여기 풀어보세요. 입에서 단백질 소화 시작된다. 단백질 소화 시작되는 곳은 위입니다, 위. 입에서는 탄수화물, 이제 녹말의 소화가 시작되는 거고,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의 최종 분해 산물이 흡수된다. 흡수되는 것까지 되는 거야. 음식물의 이동 경로는 입식도 위, 이자 안 지나가요. 예,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순이고, 2번 니은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는 기관의 기호와 이름을 모두 쓰시오. 일단은 위에서 일어납니다. C, 위. 다음에 요 E가 작은 창자, 이 작은 창자. 일어나는 그 기관을 쓰는 겁니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에서 녹말 소화 요소가 포함된 소화액이 분비된다. 침샘을 말하는 건데 이게 맞네요, 일단. B에서 라이페이스가 만들어져 분비된다. B는 간인데, 그러니까 라이페이스 만들어져 분비되는 거는 이자야, 이자. 간에서는 쓸개즙이 만들어져. 간에서는 쓸개즙. 지금 그림에서 이자는 지금 D입니다, D. C에서 아밀레이스 안 만들어줍니다. 트립신 아니고 C는 위인데 위에서는 뭐 이렇게 염산이랑 펩신이 소화 효소죠. 이게 분비가 되는 거고 D에서는 이제 이자액인데 염산이 포함된 소화. 이거는 이제 염산은 이제 C죠, C. 위에서 그 다음에 E에는 영양소 분해 일어나지 않는다. 분해 일어나고 흡수도 일어나는 거. 분해도 일어나고 흡수도 일어나는 겁니다. 4번 1번이고 자, 이게 녹말이 엿당으로 먼저 분해가 되는데 엿당으로 분해될 때 소화 효소가 아밀레이스가 필요해요. 아밀레이스.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분해될 때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라고 불러. 탄수화물 분해 효소. 옳지 않은 거 아밀레이스 관여하고 나는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고 A가 엿당 맞고 B는 베네딕트 반응 검출할 수 있고 B는 작은 창자 융털의 암주관이 아니라 수용성이어서 모세 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물에 녹는 애들은 혈액에 녹아서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침 들어갔는데 하나는 100도씨죠? 그럼 이거 소화 안 돼, 얘는. 소화가 되고. 증류수니까 소화가 안 되고. 얼음은 너무 온도가 낮으니까 소화가 좀 덜 돼. 뭐 안 된다라고 돼 있긴 하네. 안 된다. 물이 차가워도 안 된다. 요거만 소화가 잘 돼서 베네딕트 반응을 하면 황적색으로 바뀌는 거고, 만약에 아이오딘 반응을 하면은 BCD가 청람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침에는 녹말 소화 요소가 있고, 침의 소화 요소는 온도가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고 적당히 해야 되고, B와 잘 섞으면 실험 결과가 A와 같게 나타난다.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C에 침을 넣으면 C는 아무것도 안 넣는 거네. 기계적 소화가 아니라 이거를 화학적 소화라고 해요.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기계적 소화는 이제 씹고 뭐 이렇게 소화액과 음식물을 섞어주고 이런 게 기계적 소화고, 실제적으로 그 분해 일으키는 거는 화학적 소화거든요. D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넣으면 청람색을 나타낸다. 그렇죠. 예. 왜냐면 아직 녹말이 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녹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람색이 되는 거고, 10번에 이게 좀 끊어진 상태에서 좀 더 끊는 거죠, 지금. 그런 거는 트립신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트립신. 처음에 단백질을 좀 끊을 때는 펩신이고, 끊어진 상태에서 좀 더 끊는 거는 트립신. 마지막에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최종 산물까지 끊어주는 거고요. 이건 펩신은 아니고, X가 단백질이 맞고요. Y는 위에서 흡수된다. 아직까지 흡수될 정도는 아니고, 얘가 다 끊어져야지 흡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도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어? 근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읽었나 보다. 위에서라고 써 있었구나. 미안해. 내가 이거를 이제 쭉 연결된 거를 저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풀었는데, 미안해. 옆에 있는 글을 먼저 읽고 풀어야 되는데, 글을 안 읽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요 단백질이 분해된 거야, 중간 산물로. 위에서 소화니까 요게 펩신이 맞나요? X가 단백질이고, X는 위에서 흡수되는 건 아니고, 흡수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3대 영양소 소화 효소가 모두 포함된 소화액을 생성하는 기관은 이자입니다. 이자. 기호와 이름 써라. 이자. 이자에서 아밀레이스, 트립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이렇게 세 개 다 생겨요. 이자에서. 그 다음에 지방 소화 요소인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끊어주는 거야. 근데 이런 역할 하는 거는 쓸개즙이고, 근데 이게 소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도와주는 거야, 이게. 쓸개즙이고, 요거를 끊는 애가 라이페이스고, 요 상태로 흡수가 돼. 근데 흡수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 암죽관으로.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가에 관여하는 소화액은 비에서 만들어진다. 가에 관여하는 소화액, 이게 소화 효소는 아니지만 소화액은 맞아요. 소화액은 B가 간에서 만들어져야 돼. 간. B가 간인가요? 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이제 A에서 만들어져야 돼. A. A가 간이야. B는 지금 그림상 B는 쓸개예요. 쓸개쯤은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간에서 만들었다 쓸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에 관여하는 소화 요소는 라이페이스다. 이거 라이페이스가 맞고, 라이페이스는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와 나 모두 C에서 일어난다. C는 위인데 이거는 전부 다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E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쓸개즙도 작은 창자의 12지장 쪽으로 분비가 되는 거고, 라이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답 2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에 이렇게 융털의 바깥쪽에 있는 애가 모세혈관이고, A가 모세혈관이고, 안쪽에 있는 게 암주관이에요. 이건 틀렸네, 일단. B에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니라 암주관에는 림프액 이런 게 흐르는 거고, 혈액은 모세혈관에 흐르는 거고요. 포도당은 이 수용성이어서 물에 녹아서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가 되는 게 맞고, 아미노산도 물에 녹습니다. A를 통해 흡수가 되고, 융털은 영양소와 접촉 면적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최대한 흡수가 되게끔 표면적을 늘려주는 거. 3번 답이고요. 소화 관 벽으로 흡수될 수 있는 크기의 물질을 보기에서 있는 모두 고르시오. 녹말은 흡수가 안 되고, 엿당도 흡수가 안 되고, 지방산 흡수되고요. 아미노산 흡수되고, 바이타민 흡수되고, 모노글리세리드도 흡수가 된다. 이글, 리을, 미음, 비읍. 심장이랑 이거는 아직 안 했고요. 실력 문제에 3번에서 5번까지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4쪽에 자, 3번에서 5번. 쓸개즙은 A에서 만들어져 B에 저장된다.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된다.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C와 D에서 단백질 소화가 일어난다. 위랑 대장이죠. 큰 창자. 큰 창자는 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큰 창자는. F가 작은 창자죠. 큰 창자에서는 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분의 흡수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E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는 아밀레이스가 포함되어 있다. E가 이자인데 이자에 아밀레이스 있어요. 그러니까 침샘에서도 아밀레이스 나오고 이자액에서도 나오는 거다. F는 지방산이 흡수된다. 맞죠? 이제 작은 창자에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게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디옥디글리얼 4번.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위에서 소화되는 모습이고, 그쵸? 이건 입에서 소화되는 모습이고, 물론 요게 이제 녹말이긴 해. 녹말.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소화 먼저 일어나는 거는 단백질. 이거는 지방. 그 다음에 위에서 얘가 펩신이 먼저 소화시키고, 여기서 트립신이 소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에서 아밀레이스가 소화시키는데 또 한 번 아밀레이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밀레이스가 이자에게 있는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거고요. 얘는 최종 산물 이름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포도당이고 얘는 요 하나 붙어 있는 거는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만 붙어 있는 거. 모노글리세리드. 그다음에 여기 그냥 떨어져 있는 요 막대기 같은 애들이 지방산. 가의 구성 원소로 질소가 포함된다. 단백질에 탄소, 수소, 산소, 그다음에 질소가 포함이 됩니다. 나의 최종 산물은 아미노산이다. 나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최종 산물이. 다는 아이오딘 반응으로 검출할 수 있다. 없고 원래 다는 수단 3.
지방은 A는 작은 창자에서 C와 함께 작용한다. 아니죠. 펩신은 위에서 위에서 작용하는 거고 BDE는 이자에서 분비된다. 트립신, 아밀레이스, 요거는 이제 라이페이스야, 라이페이스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맞아요. 트립신,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전부 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게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엄청 많죠, 10개.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를 암주관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거를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 모세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수용성이고요. 그다음에 암주관은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니라 림프액이라고 하는 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적혈구가 있는 거는 A가 돼야 되고 기역과 니은의 경로로 이동한 영양소는 우심방에서 함유한다. 이게 심장을 아직 잘 몰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심장이 있으면 심장이 뭐 이렇게 있죠. 위에가 심방이고 아래가 심실인데 내가 오른쪽을 내가 이쪽을 보고는 있는데요. 이 달린 사람 기준으로 해서는 요쪽이 우심방이야. 여기가 우심방입니다. 사람이 내 달린 사람 기준에서 요쪽이 우심방입니다. 여기가 우심실이고 그러긴 한데 잘 보이지도 않네. 아무튼 여기가 요렇게 가서 이제 정맥 있죠, 정맥. 정맥으로 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아이오딘 반응을 나타내는 영양소의 최종 산물은 그건 포도당 말하는 거죠. 아이오딘 반응은 녹말이니까 포도당은 기역을 통해 이동한다. 맞죠? 모세혈관 통해서 4번이 답인데 그거만 좀 다시 좀 살펴보고 가야겠다. 151쪽 다시 좀 펴주시면 그런 말, 우심방이다 그런 말 써져 있진 않구나. 아무튼 요쪽이 우심방인데 봐봐요.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 그럼 여기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심방으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게 맞긴 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서 심장은 다음 주에 하긴 할 건데 요쪽이 우심방이야, 우심방. 내가 봤을 때는 좌측이죠. 근데 이 달려있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여서 이렇게 내 심장이 이렇게 달려있으면 나한테 오른쪽이거든. 이쪽이 무심방인데 여기로 영양소들이 먼저 들어온다.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심장은 다음 주에 할 건데 아시겠나요? 그다음에 아까 좀 안 한 얘기 좀 여기서 좀 하긴 해야겠다. 그래서 이 뭐 림프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맥과 연결되는 여기 정맥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림프관은 적혈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옅은 노란색을 띈다. 암주관은 작은 창자 융털에 있는 림프관이다. 그래서 암주관에 이 림프액이라는 게 들어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약간 기름 성분이어서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이런 게 녹게 되는 거고요.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거는 수용성이어서 물에 녹아가지고 흡수가 되는데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물은 소장에서 제일 많이 흡수가 돼요.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작은 창자에서 흡수되지 않은 물의 일부가 큰 창자에서 흡수가 돼. 큰 창자에서는 물만 흡수하고 다른 영양소 흡수는 안 해.
그래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물이 큰 창자에서 제일 많이 흡수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랑 물이 녹아 가지고 같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영양소가 물에 녹아 가지고 같이 흡수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심장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